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9월 중순까지 가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희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뭐니 해도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을 무한대로 해놔도 믿어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화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단 연휴가 12일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복귀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 후반에 가게 되면 실물 경제 지표와 관련한 부분들이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관련한 지표들이고요. 일단 목요일에 미국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중국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제가 항상 매달 이맘때쯤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비치예요. 잠정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정들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게 어떻게 좀 더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최근에 리즈 트러스라고 해서 새롭게 영국 총리가 되신 분이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이 10월 1일부로 80%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가게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 가고 있는데, 일단 그 에너지 구호 법안 또는 구호 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BOE 통화정, 물론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제일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게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잘 아실 거고,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지난 7월 FOMC 직전에 기억하실까요? 어떤 내용이 그때 나왔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거든요.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여기에서 이번 회의에 75bp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약간 미리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에 보니까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는 75bp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내부 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 기사 링크 올려드릴게요. 근데 내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하나에 요약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기사 내용이 좀 나온 거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 CME 패드워치라고 하는데 잘 아시죠? 패드워치에서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확률에 대해서 이게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대략 한 73%였고요. 그 전날에는 이게 한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움직임과 좀 다른 모습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흐름을 준 게 역시 이 물가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다음에 가장 파워풀한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라이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은 여기에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최근에 국채금리라든지 또는 달러 인덱스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 때문에 올라갔죠? 물가를 잡고자 하는 연준의 강한 의지,
내비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젯밤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대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8거래일, 9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부분은 좋았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내려가도록,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2%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경제 둔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긍정과 부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어제 장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무래도 이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영을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베이지북은 저희가 보통 보면 FOMC 회의 직전에, 회의 직전에 나옵니다. 보통 2주 전에 나오거든요. 2주 전에 나오는데, 이 보고서 색상이 이제 베이지색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미국의 지역 경제 동향에 관련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가져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3개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시장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물가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용과 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듀얼 맨데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맨데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연준이 지향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키포인트인 거잖아요. 요약을 좀 해보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약화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 상황은 좀 약화되고 있네. 근데 고용시장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물가 관련한 부분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12개 중에 9개 지역에서는 그래도 물가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어제 앞에서 보셨던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이 베이지북에 나온 물가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반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좀 약간 다르잖아요. 앞에서 저희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이번에 또 75bp 인상을 한다는 거는 매우 매파적인 건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좀 다소 매파적에서, 그러니까 강한 연준보다는 좀 더 약간 기조 자체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은 이런 내용도 있고 또 9월 FOMC에 대한 그런 전망도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물가 둔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달에도 크게 시장 예상을 하회했었는데 지금 예상치가 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8.5에서 8.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중국 생산자 물가의 동행성, 상관성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방향성이 좀 같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것만큼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속도감 있게 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그러니까 9월 달 들어서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 또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의 움직임들을 여러 차례 보였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해졌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3.5%라고 하는 수준이 지금 이 2년물 국채 수익률 3.5%라고 하는 수준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올해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이 3.5%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6월 저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그 조정 국면에서 이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마다 시장에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 3.5%라고 하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연준이 목표하는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6월 저점에 확인을 했었던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을 했을 때 시장은 일단 이 3.5%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다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 월스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부 몇몇 연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3.5% 레벨이 얼마까지? 4%대까지 높아지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높아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정확하게 3.5%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픽아웃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까지 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저희 베이지북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펀더멘털이라든지 또는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미국의 수출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수입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 한번 여러분들 봐보시면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항목별로 봤을 때 이 소비단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2분기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이 소비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 달 말에 마지막 확정치가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그 확정치 이전에 나온 잠정치까지 보면은 이 소비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약간의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3분기 이제 막 들어가는 시점에서 보면 수입이 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즉슨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네 라는 쪽으로도 한번 매칭을 시켜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이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긴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수입과 수출 이렇게 해서 무역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무역수지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무역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미국의 7월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 12% 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런데 이게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 또는 이제 소비도 한번 봐야긴 하겠죠. 하지만 이 생산적인 측면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해서 공장 가동을 열심히 돌린 다음에 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까지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과 수출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입도 정말 크게 줄었고요. 수출도 보기 드물게 상당히 크게 줄어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반면에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가가 최근에 오펙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인 오펙이라고 하는 곳에서 10월 생산량을 일단은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수요와 공급층 요인을 저희가 같이 놓고 본다라고 봤을 때 이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이런 산유국들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이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는 역시 중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거의 8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었던 2월 말 3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배럴당 거의 12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유가 하락이 반갑기는 해요. 왜 반가웠냐면 보시다시피 미국의 가솔린 소매 가격,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가솔린 소매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소매 가격,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기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심리예요. 소비자 심리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심리는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가솔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소비자 심리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일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기 but이라고 적어놨잖아요. but. 이것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한쪽으로 좀 더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이 더 심화되는 모습에서 가격 하락이 더 급하게 빠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향후에 우리 증시나 경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뭐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긴 했는데요. 이건 보지 마시고 2.6%대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역 수지를 반영을 하면서 1.4%까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분기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가고 있더라라는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후에 7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그저 그래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 보도에 대한 신빙성이라 해야 될까요?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9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은 무려 80%에 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커진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앞서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또는 베이지북 이런 데서 일부 물가 둔화에 대한 증거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미국의 2년물이긴 하지만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베이지북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다만 불안한 건 있다. 바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미국의 7월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또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금속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제조업단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또는 소비단의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꽤 길었긴 했는데요. 오늘 내용도 역시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배속으로 보면 지루합니다. 1.5배속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